네. 자, 위험물 실기 이론 강좌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실기를 준비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실기 시험은 우리가 필기 때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위험물의 종류와 성상이었습니다. 자, 위험물의 성질을 먼저 위험물의 종류, 그 다음에 성질, 그 다음에 반응식, 각 물질마다 분해 반응식 또는 물과의 반응식, 또 산화 반응식, 여러 가지 반응식이, 연소 반응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위험물의 종류, 성질이 주요한 내용이 되고요. 지금 실기시험이 작업형이 없어지고 실기시험에 이제 온리 필답형으로만 시험을 본다. 그 말 속에는 작업형에 나왔던 문제들이 필답형 형식으로 어떻게든 바뀌어서 포함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법령에 대한 내용들이 출제가 될 확률이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령이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 위험물의 종류, 성질은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한 내용인데 법령이 좀 챙겨져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작업형 형식의 문제, 작업형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분히 준비를 하시면 필기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정리하시면은 충분히 실기시험 준비할 수 있다. 합격하는데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실기 이론 첫 번째 우리 강좌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과 관련된 내용들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빠르게 한번 훑어볼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교재에다가 여러분들 밑줄 치시면서 중요한 부분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제1조가 목적입니다. 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밑줄 쳐 놓으셔야 됩니다. 저장, 취급, 운반입니다. 저장, 취급, 운반과 이에 따른 무슨 관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내용에서는 자, 이런 부분들이 가로 갇혀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저장, 취급, 운반, 안전관리, 또 위해,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자, 목적. 가장 먼저 나오는, 법령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보실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자,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험물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인화성, 가로치기 나옵니다. 발화성, 가로칠 수 있습니다. 인화성,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자, 무슨 영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자, 위험물에 대한 정의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나머지 지정수량에 대한 내용은 위험성을 고려하여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입니다. 위험성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위험성이 높은 것을 지정수량은 더 작고, 작은 것은 위험성이 작은 것은 지정수량이 좀 더 크게 결정이 되어 있죠.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무슨 목적으로?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조소에 대한 정의, 또 지정수량의 정의는 위험성을 고려한다는 거, 위험성. 자, 이런 문구들 참고로 한 번씩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2조의 1항 위험물에 대한 정의는 이미 출제가 됐었죠.
위험물의 정의를 인화성, 발화성 이 용어를 쓸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 문제는 출제가 됐습니다. 다른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저장소 있습니다. 지정 수량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목적이죠. 저장이 목적이다. 대통령이 정합니다. 취급소라 하면 지정 수량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을 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소 등이라고 나와 있죠. 자, 제조소 등이라 하면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모두 합쳐서 이야기할 때 제조소 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 위험물 제조소 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장소의 종류는 이렇게 8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위험물 저장소의 종류 몇 가지 있다? 8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8가지의 명칭 써보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명칭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취급소의 종류도 쓸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취급소의 종류, 주유, 판매, 이송, 일반 취급소 이렇게 있다는 거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저장소의 종류도 8가지 중에서 서너 가지를 써주고 나머지 빈칸을 채워라 이렇게 문제를 내더라도 이렇게 이름을, 명칭을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정리하셔야 됩니다. 저장소의 종류, 옥내 저장소, 옥내 탱크, 옥외 저장소, 옥내 탱크, 지하 탱크, 간이 탱크, 이동 탱크, 안반 탱크 저장소 이렇게 있습니다. 저장소의 종류 8가지 여러분들이 챙겨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분류 정도는 당연히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기본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제조소 등에 대한 표 저는 별표를 줍니다. 취급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종류를 써봐라. 그 다음에 저장소의 종류를 써봐라. 이렇게 문제가 어떻게든 나올 수 있다. 자, 제3조 적용 제외입니다. 이 안전관리법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자, 항공기, 선박,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항공기, 선박, 철도, 궤도 자, 요 4가지를 가로를 쳐서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항공기, 선박, 철도, 궤도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4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이상만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대해서는 각 시, 도, 자치도에서의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지정수량 미만일 때는 뭐에 의해서 관리된다? 조례에 의해서 관리된다. 시도의 조례로 결정이 된다. 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준을 조례로 정해놔라.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지정수량 미만은 관리하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필기할 때 많이 들어보셨죠? 자, 위험물의 저장 취급의 제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는 취급할 수 있다 없다? 취급할 수 없습니다. 취급할 수 없고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 취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취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의 기준은 여기 또 마찬가지로 뭐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며칠 이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시도 조례에 의해서 이 기간 동안만 우리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뭔 내용이요? 위험물의 지정수량 이상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제조소 등이 아닌 데서는 취급해서는 저장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닌 자,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취급하는 기준과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의 기준은 시도 뭐로 정한다? 조례에 의해서 예외를 둘 수 있다. 그런데 그 예외로 둔 조례에 의해서도
기간이 정해져 있다. 며칠 이내에만 90일 이내를 정하고 있다. 자,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취급할 수 있다라고 있고,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 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만 시도 조례에 의해서 예외를 둘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일단 90일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90일, 지정수량 이상인데도 90일 동안 시도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저장 취급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6조입니다.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그다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그래서 통틀어서 시도지사라고 합니다. 시도지사에게 뭘 받아야 됩니까? 허가입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자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습니다.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뭐 할 때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뭐 받아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의 변경 없이, 자, 이런 위치, 구조, 설비의 변경이 없이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또 수량, 또는 지정 수량의 배수, 이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에 며칠 전까지, 하루 전이죠? 우리 필기시험에도 자주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해요, 신고해요? 신고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항에서는 설치하고자 하면 허가 받아야 돼. 또 변경사항은 변경하고자 할 때도 허가 받아야 돼. 근데 예외적으로 위치, 구조, 설비 변경 없이 품명,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만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하루 전까지 신고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허가와 신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 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출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출제를 한다라고 생각해보고 이런 문구들을 법령에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볼 때 뭘 가로를 치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며칠 전까지라고요? 하루 전까지 신고입니다. 1일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위치, 구조, 설비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의 품명, 수량, 지정 수량,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아, 1, 2항을 다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어떤 장소냐? 자, 1, 2에 해당되는 장소입니다. 별표입니다.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취급소는 허가 받는다, 받지 않는다?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하지도 않고, 허가도 받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품명, 수량, 지정 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어? 주택의 난방시설, 농해용, 자, 농해용, 밑줄 치시고, 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 수량 몇 배입니까? 20배 이하의 저장소에 한해서 1, 2항을 신고도 허가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 2항 별표 쳐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주택의 난방시설입니다. 농해용, 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서 지정 수량 몇 배입니까? 20배 이하입니다. 20배 이하의 저장소일 경우에는 이런 법적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외시키고 있습니다. 제외시키고 있다. 자, 10조입니다. 제조소 등 설치자의 지위 승계해가지고 지금 설치자가 사망하거나 양도, 인도한 때 법인의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 등을 양수, 인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은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해 받습니다. 합병이나 여기서 양도, 인수 또 인도 받았을 때 상속인 이런 사람들은 다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자, 2번에서는 경매에 의한 환가, 그다음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하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 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했습니다. 제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로부터 자 가로는 30일 가로가 나올 수 있다.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승계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입니다. 30일 여러분들 가로 쳐놓으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필기할 때도 여러분들 일수 물어보는 문제로 나왔던 문제고요. 실기 때 다시 언급할 수 있다.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조소 등의 폐지. 자, 폐지를 하고자 할 때는 용도를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자 14일 이내입니다.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자 날짜들 챙겨보고 있습니다. 날짜들 챙겨보고 있다. 자 30일이냐 14일이냐 하루 전이냐 이런 것들 챙겨보고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제15조입니다. 자,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 취급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 다만 제조소 등에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 등에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타 법에서 안전관리자로 인정이 된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넘어갑니다. 2항으로 갑니다. 1항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했을 때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선임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0일 이내에 새로운 안전관리자가 선발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0일 이내입니다. 선임 기준입니다. 30일 이내에 뭐 해야 된다? 선임해야 된다. 자, 3항에서는 1, 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에게 신고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선임했습니다 하고 신고합니다. 선임한 날로부터 14일입니다. 자, 4번에서는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가 퇴직한 경우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나 퇴직했습니다. 이렇게 확인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며칠이다? 30일이다. 나 선임이 됐으면 신고는 14일 이내에 해야 된다. 30일, 14일. 자, 5항입니다. 선임한 제조소에 있어서의 관계인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또는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자 또는 위험물 안전에 관한 기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자, 뭐로 선임한다?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때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은 며칠까지만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일입니다. 대리로 안전관리자를 하는 사람은 30일 이상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자, 5번에서는 30일 기억을 해보시고 6항입니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해야 된다. 안전관리자가 할 일입니다. 자, 7항에서는 제조소 등에 있어서 위험물 취급 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해야 됩니다. 대리자나 또는 안전관리자가 뭐 해야 된다?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해야 됩니다. 현장에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8항에 있어서 다수의 제조소 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제조소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 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 중복해서 선임할 수 있어요. 안전관리자가 중복해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안전관리자를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럴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해야 된다. 혼자서 여러 군데를 동시에 볼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보조자로
선임을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정을 해라. 선임이 아니라 지정입니다. 지정해라.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의 자격은 대통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탱크 시험자의 등록 제16조입니다. 시도지사, 제조소 등의 관계에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탱크 안전성능 시험자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점검의 일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탁을 한다는 거죠. 탱크 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술 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뭐 합니까? 등록합니다.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기술 능력, 시설, 장비를 갖춰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 또 중요사항이 변경이 됐을 때는 그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하게 됩니다.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중요사항이 변경이 있으면 변경 신고를 해라. 기술 능력, 시설, 장비입니다. 등록 기준입니다. 자체 소방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요하죠? 자체 소방대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자체 소방대는, 자, 자체 소방대를 둬야 되는 경우는 지금은 이제 보편적인 기준이에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몇 배입니까? 3,000배입니다. 사료 위험물 3,000배죠.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에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이 말이에요. 자체 소방대 두라는 이야기고, 자,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시행령이죠.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되는 사업소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이라 하면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와 뭡니까? 일반 취급소, 여기 두 군데를 말합니다. 자체 소방대를 두는 장소는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예요. 요 두 군데, 제조소와 일반 취급소에다가 자체 소방대를 두라고 했습니다. 자, 2항에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라 하면 사류 위험물 지정 수량의 몇 배다? 3,000배를 말합니다. 사류 위험물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죠. 사류 위험물 3,000배를 제조소, 취급소 등에서, 일반 취급소, 제조소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뭘 둬라? 자체 소방대를 두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망은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자, 사망 행정안전부령으로 취급소를 제한한다 그랬고요. 수량이라면 3,000배, 앞에 나온 거죠? 3,000배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업소의 관계에 있는 자체 소방대에 화학 소방 자동차 및 자체 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그랬고요. 다만 화재 그 밖에 재난 발생 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 응원에 관한 협정이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법에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화학 소방 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응원 협정이라는 것은 옆에 있는 회사하고 불이 나면 우리 같이 대응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3,000배, 그 다음에 자체 소방대에 대한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특례입니다. 규칙 제74조 자체 소방대 편성의 특례인데요. 018조세 사망 단서의 규정이에요. 둘 이상의 사업소가 상호 응원 협정을 체결을 했어요. 상호 도와주자. 체결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의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사료 위험물을 합산한 양을 하나의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사료 위험물의 최대 수량으로 간주하여 동항 법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 대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호 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각 사업소의 자체 소방대는 제18조 사망 법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차 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대수와
화학 소방 자동차마다 5인 이상의 자체 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자, 이 말이 마지막 말이 이제 뭐냐면 야, 응원하자는 이야기예요. 서로 도와주자. 그런 취지인데 응원협정에 체결하고 있는 각 사업소의 자체 소방대에는 영 18조 3항의 법문 규정에 의한 화학 소방 자동차 대수 몇 분의 1, 2분의 1 이상이 대수와 화학 소방 자동차마다 몇 인 이상, 5인 이상의 자체 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소방 자동차 한 대당 5명이 들어가는 것은 정해진 건 똑같은 건데 지금 각 사업소에다가 화학 소방 자동차 대수의 얼마입니까? 2분의 1 이상입니다. 2분의 1 이상을 갖다 놓아야 된다. 자, 자동차에 대한 기준이 각 사업소의 자체 소방대에다가 규정에, 사망 규정에 의해서 나온 화학 소방 자동차 대수의 절반 이상을 갖다 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A 사업장과 B 사업장이 응원협정을 맺었으면 여기 두 군데를 합쳐서 사류 위험물의 배수를 측정을 했더니 그 배수에 의해서 소방 자동차가 예를 들어 5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산을 한 양을 계산해 보니까 5대가 나왔어요. 5대가 나오면 A 사업장에도 이 대수의 얼마? 2분의 1. B 사업장에도 2분의 1을 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2.5대라는 건 없으니까 몇 대 있어요? 3대가 있는 거죠. 여기도 3대를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준에 의해서 대수를 갖다 놔야 된다. 그럼 한 대당 5명의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15명씩 두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응원협정을 했을 때 한 사업장이면 5대인데 2개 사업장이 응원협정을 맺었을 때는 그 대수의 절반 이상을 갖다 놔라 하는 취지로 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소방 자동차의 기준입니다. 자, 화학 소방 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 능력 및 설비에 대한 기준 별표에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 소방차의 대수는 18조 3항 규정에 의한 화학 소방 자동차 대수의 얼마로 한다? 3분의 2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가로 쳐놓으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얼마 이상이다? 3분의 2 이상입니다. 자, 18조 3항에 몇 배냐에 따라서 배수에 따라서 소방 자동차의 대수가 결정이 되는데 그때 소학 소방 자동차의 대수는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 소방 자동차가 그 전체 대수의 얼마 이상? 3분의 2가 이상 돼야 된다. 자, 이거 기억을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포수용액 방사차가 주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3분의 2 이상이 화학 소방 자동차의 3분의 2 이상이 포수용액 방사차가 돼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별표 23 화학 소방 자동차에 갖춰야 하는 소화 능력 및 설비 기준입니다. 자, 포수용액 방사차가 대표적이다. 전체 화학 소방 자동차의 얼마를 차지한다?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했던 포수용액 방사차. 방사 능력이 분당 2000리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2000리터. 그 다음에 소화 약액 탱크와 혼합 장치를 비치하고 있어야 되고 10만 리터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 약재를 비치를 해야 됩니다. 자, 실제로 방사 능력은 분당 2000리터고 보유하고 있어야 할 양은 몇만 리터? 10만 리터 이상입니다. 포수용액 방사차. 자, 분말 방사차. 초당 35kg 이상입니다. 방사 능력이고요. 자, 비치해야 할 양은 얼마다? 1400kg이 비치해야 할 용량이 됩니다. 분말 탱크 및 가압용 가스 설비를 비치해야 된다. 자, 이런 말들이 가로쳐서 나와. 여기가 숫자가 없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로가 쳐서 나오는 게 위험물 기능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로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챙겨보셔야 됩니다. 숫자 중심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분말 자동차 했고요. 할로겐 화합물 방사차에서 방사 능력, 할로겐은 40kg, 비치할 양은 1000kg 이상입니다. 할로겐 화합물
물탱크, 할로겐 화합물 탱크죠. 띄어쓰기가 잘못됐습니다. 할로겐 화합물 탱크 및 가압용 가스 설비 비치해야 된다. 이산화탄소도 똑같아요. 매초 40kg 똑같고 단지 비치량이 3,000k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달려져 있습니다. 자, 초당은 하론하고 이산화탄소하고 똑같아요. 비치량이 1,000이냐 3,000이냐 이것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제독차, 가성 소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kg 이상 비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수치들 중심으로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될 부분이 됩니다. 이제 법에서 화학 소방 자동차의 능력을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이제 실제로 작업형이 없어지기 전인 2019년까지도 실제로 출제가 되고 있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표 잘 봐놓으셔야 될 부분이 됩니다. 자, 예제입니다. 동영상에서는 화학 소방 자동차 중에서 포수용의 방사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학 소방 자동차가 갖춰야 할 소화 능력 및 설비 기준에 대한 물음에 해당하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 이 문제는 제가 과거에 작업형 영상, 동영상 시험에서 갖고 온 거예요. 동영상 시험에서 가지고 온 거지만 이 동영상에서 나왔던 이 문제는 결국은 뭘 물어본 거냐면 포수용액 방사차에 대한 성능, 능력 기준이에요. 그래서 포수용액의 방사 능력은 분당, 매분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2,000리터였죠. 소화 약제 탱크 및 뭐를 비치해야 된다? 소화 약제 탱크 및 뭐가 있어야 된다? 소화 약액 혼합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얼마 이상의 포수액 방사할 수 있는 10만 리터였죠. 비치해야 할 양 얼마다? 10만 리터였습니다. 자, 이런 수치들 물어보는 문제가 지금은 포수용액 방사차가 예를 들었지만 할로겐 화합물이 나올 수도 있고 CO2가 분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됐다는 거,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 자체 소방대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사료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곳으로서 어디에서만 자체 소방대 둔다고요? 제조소하고 어디에서만? 일반 취급소 여기에서만 자체 소방대를 둡니다. 자, 12만 배 미만일 때는 한 대, 24배, 2배로 올라가죠? 24, 48, 48만 배 이상에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대마다 5명씩의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배정이 돼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는 표였습니다. 자, 뭐 필기 때부터 자주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많이 익어 있는 표이기도 합니다. 자, 예제입니다.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 수량의 48만 배 이상. 자, 48만 배 이상인 사업소에서 자체 소방대 인원의 수와 소방차의 대수를 구하시오, 쓰시오. 자, 12만 배 미만. 12만 배에서 24, 24에서 48, 48 이상 하면 몇 대입니까? 4대죠. 예. 4대고 몇 명입니까? 5, 4, 20명 해서 2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20명이고요. 대수가 4대죠. 자, 인원이 20명이고. 자, 답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앞에 표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 표를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나오는 것은 충분히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다음 내용은 제28조 안전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안전관리자, 탱크 시험자, 위험물 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자, 누가 받아야 된다고요? 안전관리자, 탱크 시험자, 위험물 운송자 이 세 사람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여기에 있는 안전관리자, 탱크 시험자, 위험물 운송자에 대해서 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게끔 협조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러한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는 그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가로치기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안전관리자, 탱크 시험자, 위험물 운송자 등 교육 대상자 요 세 사람이죠. 그래서 안전관리자, 탱크 시험자, 위험물 운송자, 안전교육 대상자라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1항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제8조 탱크 안전성능 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는 탱크 안전성능검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 대상이 되는 탱크 등 해서 기초지반검사, 그 다음에 충수 수학검사, 용접부 검사, 안반 탱크 검사. 자, 여러분들이 검사의 종류를 먼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검사, 탱크 안전성능검사에서 하는 검사는 기초지반검사, 충수 수학검사, 용접부, 안반 탱크 검사 4가지 검사가 있다. 그래서 기초지반검사는 5개 탱크 저장소 액체 유물 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를 우리가 특정 5개 탱크라고 부르죠. 충수 수학검사는 액체 유물을 저장 취급하는 탱크. 용접부 검사는 제1호 규정, 1호 규정이 요겁니다. 자, 100만 리터 이거 같은 거다 이 말이고요. 안반 탱크 검사, 액체 유물을 저장 취급하는 안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를 말합니다. 기초지반 검사하고 용접부 검사는 몇만 리터 이상, 100만 리터 이상인 5개 탱크에다가 실시하는 검사다라고 구분하시고, 전체 탱크 안전성능 검사의 종류는 몇 가지 있다? 4가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기초지반검사, 충수수학검사, 용접부, 안반탱크 검사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12조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임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수의 제조소 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 보일러, 버너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 취급소와 그 일반 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했습니다. 자, 동일인, 설치자는 똑같아야 되고 사장님은 똑같아야 되고 보일러가 7개까지는 한 사람이 취급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7개입니다. 뭡니까? 보일러 해서 뭐를 위험물을 뭐하는 소비하는 장치로 7개입니다.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 취급소. 자, 주유하는 일반 취급소죠. 주유하는 일반 취급소 5개. 그 다음에 그 일반 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여기는 5개입니다. 5개. 주유하는 일반 취급소 5개. 소비하는 일반 취급소 7개. 여기까지는 1인의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수 있다라고. 자, 1, 2번 먼저 소개된 것들 2가지가 있어요. 7개, 5개고요. 자, 그 외에 동일 구내에 있거나 상호 몇 메타입니까? 100m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를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했을 때 100m 거리, 동일 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m 이내입니다. 다음 항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 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자, 제조소도 한 사람의 안전관리자가 중복 선임될 수 있다. 그런데 5개 이하의 제조소인데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각 제조소 등이 동일 구내에 위치하거나 동일 구내에 있거나 상호 몇 메타? 똑같죠? 예, 100m 이내의 거리에 있을 때 각 제조소 등에서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몇 배 미만일 때 3,000배 미만일 때 3,000배 미만일 때 그렇고요.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 각 제조소 등에서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 수량의 3,000배 미만이고 동일 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m 이내에 있으면 이 두 조건을 만족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두 조건을 당연히 만족을 하면은 한 사람의 몇 개를 5개를 한 사람의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수 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한 사람의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수 있는 조건은 위험물을 소비하는 보일러와 같은 장소는 7개, 또
위험물을 주유하는 취급소, 일반 취급소, 주유하는 일반 취급소는 7개, 5개, 5개였죠. 그 다음에 동일군에 있거나 100m 이내 거리에 있는 저장소. 그 다음에 제조소 중에서는, 제조소 등에서는 5개 이하가 기준이고, 군에 있거나 100m, 그 다음에 지정수량의 합계가 3,000배 미만인 조건에 하에서 1인의 안전관리자가 중복선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인의 안전관리자 중복선임 기준이었습니다. 자, 제15조. 관계인이 예방 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입니다. 자, 뭐 작성 대상이다? 예방 규정입니다. 화재 예방 규정이죠. 화재 예방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제조소 등. 자, 제조소일 때는 몇 배입니까? 10배. 10배하고 똑같은 게 뭡니까? 일반 취급소입니다. 일반 취급소 10배. 그래서 제조소 취급소. 제조소 취급소는 10배고요. 옥외 저장소 100배.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 150배. 그 다음에 옥외 탱크 저장소일 때는 200배. 그 다음에 안반 탱크 저장소, 이송 취급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7번에 보면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사류 위험물, 특사유나물을 제외하고 사류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일석이류, 알코올류 등의 취급량이 지정수량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해서 이 조건에 해당되면, 이 조건에 해당이 됐을 때는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의 기준에 여기에 있는 해당되는 조건에 되면, 적용이 되면 취급소, 다만 해서 사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해가지고 일석이류, 알코올류 취급량이 지정수량 10배 이하인 경우에 하나다로서 일반 취급소로서 다음 항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그다음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탱크 주유하는 일반 취급소 해서 이것은 제외한다.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정수량.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일반 취급소 10배, 이송 취급소, 안반 탱크 저장소는 전부 다. 우리가 이걸 1차 필기할 때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외, 내외 이렇게 기억하자겠죠. 10, 100, 150, 200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0, 100, 야, 일단 지정수량 배수가 문제에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수를 먼저 기억을 하시고 안반 탱크, 이송 취급소 이걸 화재 예방 규정 작성 대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조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 등에서 나와 있어요. 자, 여기는 정기점검의 대상이 제조소 등이에요. 15조 각 호 1회에 해당되는 제조소 등이에요. 자, 여기 15조 각 호의 1이 뭐냐면 이게 뭐였어요? 화재 예방 규정이었죠? 화재 예방 규정. 방금 봤던 화재 예방 규정을 작성해야 할 대상은 전부 뭐 대상이다? 정기 점검 대상입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 규정의 작성 대상, 제외, 내외 했던 그 내용과 지하 탱크가 플러스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시키면 되죠. 지하 탱크, 플러스 이동 탱크.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 취급소 또는 일반 취급소 여기까지를 다 포함을 합니다. 여기가 정기 점검 대상이 됩니다. 정기점검 대상 여러분들이 필기할 때도 구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 등에서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19조 보겠습니다.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 운송해야 하는 위험물,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 두 가지 기억하시죠?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또는 이것을 함유하고 있는 위험물일 경우에는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고, 안전교육 대상자는 안전관리자,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위험물 운송자 해서 앞에 법에서 나왔던 세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 그 다음에 안전교육 대상자를 세 가지 쓰시오. 운송 책임자 감독 지원을 받아야 운송해야 하는 데는 위험물의 종류를 두 가지 쓰시오.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노란색으로 표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 필기 때도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주관식 시험에서도 언급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제 2강으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